결국 힐스테이트 월산의 경우에도 박림동 골드클래스를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이젠 지방도 아파트값이 반등한다고는 하지만 체감으로 느낄 만큼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방의 경우엔 매매거래량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서 실거래가를 시세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식이 빠른 순으로 300여 단지에 최근 6개월간 20건 이상 매매 거래된 단지를 찾아보니 겨우 29개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거래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시세가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다 하나 팔린 가격을 시세가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 분양은 지난 수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8,800세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고강도 대책으로 3년간 공급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때를 제외하면 매년 10,000세대 이상을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세대수가 분양으로 쏟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 브랜드, 입지가 약한 단지 중에서는 마이너스 분양권이 나오는 단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맥을 못 추는 것은 매매가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가도 극단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단지들도 속출했는데요. 10% 이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었던 것은 박림동 골드클래스와 농성동 리미티드 광재였고 84 타입의 경우 2억대 초반으로 전세가 나오는 곳은 신용동 힐스테이트 신용도 리버와 용두동 첨단 센트럴시티 서이스타일스입니다. 2024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18개 단지 8,754세대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단지가 대부분이고 대단지는 딱 3곳 뿐입니다. 첫 번째 대단지는 금남로 중흥S클래스 두산이부더 제니스고 두 번째 대단지는 힐스테이트 신용도 리버, 세 번째 대단지는 힐스테이트 월산입니다. 금남로 중흥S클래스 두산이부더 제니스는 총 2,490세대로 4월 말 입주 기간이 끝나 현재는 전월세 매물만 소량 남아있는 상태이고 힐스테이트 신용도 리버 1,647세대는 6월 24일까지 입주 기간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입주율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뛰어난 상품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으로 전월세 계약마저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재 수백여 개의 전월세 물건이 나와 있고 전부 소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월산은 총 741세대로 상당히 높은 일반 분양가로 인해서 아직까지 일부 세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조합원 물건 중에서는 일부 프리미엄 없이 나온 물건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 신축 아파트 중 세 번째 대단지 힐스테이트 월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와 향후 나올 수 있는 전세가까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월산은 광주남구 월산동 258번지 1호내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0층, 아파트 14개 동 741세대로 건축됩니다.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이고 타입 구성은 49, 75, 84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커뮤니티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GX룸, 키즈카페, 독서실,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로 구성됩니다. 위치는 400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에 이용이 가능하고 월산초와 무진중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엔 우방 아이쉘, 이스토리, 반도유보라가 입주를 마쳤고 더 퍼스트 대시항이 공사 중이며 바로 옆 월산 두산이부가 얼마 전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타입은 4구 타입 20평형이 11세대로 3베이 2룸 판상형입니다. 방을 2개만 구성하여 각 실별로 꽤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고요. 화장실은 1개 있고 별도의 팬트리 공간은 없습니다. 7호 타입 30평형은 73세대로 4베이 3룸 판상형입니다. 안방 내엔 넓은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있고 거실과 주방은 시원하게 빠진 구성으로 훨씬 넓어 보입니다. 냉장고장은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나란히 넣을 수 있게 구성되었고 현관과 주방 사이에는 별도의 팬트리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34평은 273세대로 4베이 4룸 판상형입니다. 알파룸을 변형하여 팬트리를 구성하면 주방의 식탁 공간은 꽤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냉장고는 2개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84B 타입에 비해 안방이 넓어서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의 공간을 꽤 여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84B 타입 34평형은 384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으로 4베이 3룸 판상형입니다. 주방엔 꽤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과 팬트리가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도 냉장고장은 2개의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주방 공간을 더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방은 있을 건 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살짝 평범합니다.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일부 동향 세대가 있습니다. 가장 시원한 조망은 101동부터 104동, 106동 동향 세대로 탁 트인 무등산 조망이 나와 방향은 동쪽이지만 선호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끼어있는 107동부터 109동의 경우에는 15층 이상으로 고층의 경우 남향과 동향 모두 조망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104동과 105동, 114동의 남향 세대는 현재는 맨 앞동으로 확 트인 조망이 확보되나 향후 월산, 두산 위부가 건축되면 현재의 조망은 사라지겠죠. 110동부터 113동까지의 84B타입은 측면 조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중간에 낑겨있는 101동부터 103동까지의 남향 세대는 가장 조망이 서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는 1차 조합원과 2차 조합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로 나눠집니다. 1차 조합원은 확장비와 업무 추진비를 포함하면 평당 1,100만원 수준이고 2차 조합원은 확장비와 업무 추진비를 포함하면 평당 1,200만원 수준입니다. 향후 추가 분담금이 일부 나오더라도 저렴한 금액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조합원 자격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 그림의 떡이겠죠. 반면 일반 분양가는 확장비 포함 평당 1,900만원을 넘기는 수준이라서 꽤 부담스럽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확장비 포함 6억 5천만원 정도라서 요즘 안 팔리는 공원 일몰제 아파트에 비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마이너스 피가 예상되는데요. 만약 계약금 10%를 포기한다고 해도 5억 9천만원이라서 쉽게 덤벼드실 분은 적어 보입니다. 결국 힐스테이트 월산의 경우에도 박림동 골드클래스를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급하신 분이라면 10% 이상 손해보고 매도하시는 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죠. 대신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물건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741세대 중 580세대가 조합원 세대라서 어려운 매매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전세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대비해 납부한 금액을 얼추 계산해 본다면 전세가는 84타입 기준으로 평균 2억 5천만원 전후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세로 입주하실 분이라면 상당한 기회죠. 신축 아파트 입주는 2025년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2025년에는 12개 단지 5,476세대 뿐이고 또한 700세대 이상 대단지는 상무 센트럴 자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월산을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2026년에는 13,791세대가 2027년에는 6,02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가로 분양할 단지가 생긴다면 2027년 입주 물량도 더 늘어나겠죠.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를 전월세로 입주하실 분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공급이 따라가지 않을 거니 적당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